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해 양도소득세가 개정이 좀 됐습니다. 개정이 좀 됐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이 취득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취득세는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근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양도소득세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안 나오지만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나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취득한 것부터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는 분양권이 포함돼요. 그 말은 작년에 취득했던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취득하는 것에 한해서만. 올해부터.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4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면 2주택에 해당하느냐? 2주택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으면 2주택에 걸리고 그때 자, 집을 취득을 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올해 2021년도 이후에 자, 2021년도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지금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가 되죠. 그랬을 때 분양권을 먼저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얘를 먼저 팔면 안 돼요. 중과세 규정은 주택만. 자,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팝니다. 얘를 먼저 팔면 원래 분양권 팔면은 몇 프로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1년 미만이면 50%고요. 2년 미만이면 40%고요.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팔잖아요. 그럼 50%예요. 이게. 이번에 바뀌었죠?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전부 60%예요. 그냥. 이번에 개정된 거. 근데 이게 일반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자,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2021년도 이후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얘를 팔아요. 먼저. 그러면 얘는요.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중과세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2주택자에 걸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1년 미만이 40%예요. 1년 미만이.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6에서 45%예요. 그리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면 2주택자부터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플러스 10%예요. 이렇게. 플러스 10% 하거든요. 이번에 바뀌죠? 이것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이 70%예요, 이제. 2년 미만이 60%예요. 2년이 넘어가면 6에서 45%인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20%가 추가돼요. 10%가 20%로 바뀌어요. 10%가 20%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규정 자체가 바뀐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10% 추가하고 20%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 추가하고 20% 추가하는 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몇 프로로 바뀌느냐면 20% 30%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요 세율을 적용할 때 20% 30%를 더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20% 30% 더하면 우리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인 원래 70%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 20% 추가해서 90% 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발. 여기는 그대로 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이야기예요. 2년 이상. 그러면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어요. 자, 집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입주권도 있어요. 현재. 자, 내가 현재 집을 세 채 다 가지고 있다. 물론 분양권은 2021년 올해 취득한 것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올해 취득한 상태에서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데 6월 1일 이전에 팝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면 1년 미만은요. 40%고 아시겠죠? 1년 이상이면 자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5%인데 몇 주택자예요? 3주택에 걸렸죠. 3주택에 걸렸으니까 플러스 20%가 추가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1년 미만은 70%입니다. 2년 미만은 60%입니다. 2년 넘어가면 6에서 4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몇 주택 상태에서 팔았어요? 3주택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플러스 30%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몇 프로가 돼요? 36에서 75%가 된다 이야기죠. 아시겠죠? 오히려 이게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년 미만 자 올해 6월 1일 이전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올해 6월 1일 이전에 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몇 프로를 곱해요? 40%를 곱하죠? 그러면 40%만 곱해서 나온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1년 미만일 때는 하나 더 계산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6에서 45%에다가 20% 더하면 몇 프로가 돼요? 26에서 65%가 돼요. 이걸로 계산해서 나온 이 둘 중에서 뭘로 가느냐면 큰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적게 나오면은요. 얘로 내는 거예요. 1년 미만짜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에 지금 2년 미만 됐어요. 예를 들어서 1년 9개월 만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몇 프로짜리예요? 60%짜리죠? 60%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요게 원래 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오히려 더 크다. 그러면 60%짜리 적용 안 해요. 얘 적용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할 거 아니죠? 맡길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누구한테 떠넘겨야 돼요.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떠넘기세요.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전의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정말 좋게 말하면 너무 고급화가 됐어요. 좀
저질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짜증나게 만들어놨고. 아셨죠? 네. 근데 만약에 분양권 자체가 작년에 취득한 거였다. 그러면은 올해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올해 이후에 새로 취득한 것부터지 올해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1세대 1주택자예요.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기 전에 분양권을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지금 2주택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양도를 했을 때는 올해부터는 물론 2021년도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셨나요? 네, 이후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그 전에 취득한 거였으면 이 사람은 그냥 몇 주택자예요? 그냥 1주택자고 이후에 취득했으면 2주택에 걸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일단 비과세는 돼요, 안 돼요? 비과세 못 받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비과세는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그림하고 비슷해졌어요? 일시적인 2주택하고 그림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게 이제 올해 신설됐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일시적인 1주택과, 자,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케이스죠. 집을 가진 사람이 뭘 취득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똑같습니다. 몇 년 이내 파셔야 되느냐? 3년 이내 파셔야 돼요. 3년 이내. 아시겠죠? 여기서는 1년짜리가 안 나와요. 왜 1년짜리가 안 나오느냐면,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에 걸려요. 근데 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고 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몇 년 안에요?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죠. 그리고 뭐까지 해야 돼요? 전입까지 해야 돼요. 전입까지. 근데 이건 전입이 안 되잖아요. 전입이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3년이에요, 이건.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3년이 지나서 팔았어요. 3년이 지나서 팔았으면은 1주택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 물론 전제 조건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1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이거. 기본 전제 조건은. 만약에 1년 안 지나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시적 2주택을 항상 설명을 할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기존 집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4월 달에 샀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을 새로 하나 사고 싶은데요. 언제 사고 싶습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얘 팔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몇 년 이내? 만약에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년이죠. 그러면 3년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22, 23, 24죠? 24년도 1월까지 그냥 간단하게 3년 이내니까 안에만 파시면 됩니다. 단 이 집이 몇 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되죠? 2년 이상 보유도 하셔야 되고 이 기간 중에 뭐까지 하셔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요 날까지만, 또는
자,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내년에 2022년도 1월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 몇 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죠? 1년 안 되면 이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는요. 말로 설명하면 고객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고객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말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데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3년이 자 분양권 가지고 있는 경우는 1년 제한 조건이 없어요. 요건 있고 여기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이내만 팔면 돼요. 3년 이내만 정전주택을 팔면 돼요. 근데 3년이 지나서 팔면은 그냥 2주택으로 봐서 중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판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단서를 더 줘요. 몇 년 지나서 팔면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된다. 언제냐? 이 분양권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뭘로 전환이 되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아셨어요?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주는 거죠. 3년 이내 팔던가 3년 지나서 팔 거면은요. 주택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안에만 처분하시라고요. 대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집을 만들어지고 나서 팔 때는 2년 안에만 파시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완성된 후에 몇 년 이내 처분하십시오. 자, 완공된 후에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시고 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 집으로 뭘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가서 거기에서 몇 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1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1년 이상은. 그러니까 완공된 후 2년 이내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가지고 2주택이 됐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 집으로 이사 안 가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분양권이면요. 무조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사 가고 나서 그 집에서 몇 년 산 사실을 입증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1주택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샀어. 근데 주택수에 들어가. 그래서 나 2주택에 걸려. 야, 이거 보상받을 길 없냐.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도 이렇게 가거든요. 조합원 입주권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그래서 입주권하고 동일한 적용을 하겠다. 입주권도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3년 이내 파시면 돼요. 아니면 3년 지나서 팔 거면은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그 2년 이내요. 처분하고 그 집으로 이사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몇 년 이상 사셔야 돼요? 1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잘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